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지금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을 잠깐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금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계정으로 뭐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 계산서 있잖아요. 이 세무조정 계산서에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걸로 이제 그 대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신고 누락 시 조사 과정에서 100% 거의 발각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을 뭐 숨긴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런 건 옛날 얘기에 지금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 법인세, 뭐 인정이자 법인세만 납부한다 이렇게 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또 내고 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다가 또 비상장 주식가치의 상승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가입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10가지 정도 제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제 보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급여 또는 상여, 그래서 급여 인상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올림으로써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지급금의 보유 법인은 이제 송금 처리를 하게 되겠고 이제 보수가 나가니까 개인은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으면 괜찮은데 연봉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서 이 보수를 통한 가지급금 상계 방안을 컨설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비율대로. 그래서 그거는 제 다른 강의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어,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퇴직금을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낮은 소득세가 장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소득이기 때문에 또 퇴직 시점을 고려하고 정원 규정을 고려해서 컨설팅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배당금 특히나 이제 뭐 정기 배당도 있지만 중간 배당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관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통해서 배당금 확정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5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금액으로 역시 또 가지금을 상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취득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배당 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양도 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도 소득일 경우가 소득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중소기업의 대주주 양도 소득세는 이제 22%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이제 가지금을 상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매각한 주식 대금 활용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한 금액으로 가지금을 상기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주식을 시가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을 당해 법인에게 매입한다. 그래서 역시 주식을 시가평가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가지금을 또 상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 해서 역시 또 부동산을 시가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매각해서 이제 특허권을 매각할 때 보유법인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60%, 예전엔 80%였는데 지금은 60%만 이제 해주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60%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권을 매각할 때도 주의할 거는 이제 대표의 종합소득세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을 갖고 오게 되면은 전기 오류 수정이라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서 손실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세무조사에 리스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빙이 없다 그래도 해당 비용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 인증을 해서 이제 기존의 법인세에 나왔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 수정 신고를 하는 거죠.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기존 세무사에서는 좀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천, 3천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적격 증빙들을 확보하고 혹은 이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기 오류 수정을 통해서 손실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10가지 방법이 가지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어디 누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그거 사기예요. 10가지 방안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보수를 올렸을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이제 제끼고, 배당을 했을 때 어떻게 배당을 하고, 배당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지분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또 컨설팅 포인트가 있어요. 자, 지물관련 보상제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자사주 취득할 때 절차와 기간, 정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타인에게 주식대금 매각할 때 그 타인에게 왜 주식대금을 매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매각한 대가는 이제 주식을 시가평가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8번에 보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 그랬는데 이랬을 때는 이제 개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증여와 관련이 또 있을 수 있고 상속세 절세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이제 법인의 자산 가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매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소득세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60%지만은 실제로 간평받고 뭐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있었던 일이지만 뭐 3억 이상의 어떤 특허권을 매각했을 때 이게 대표의 개인 특허가 맞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10번은 이제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맞죠? 중장기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일시불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꾸준하게 해결할 수 있, 그래서 가지금을 줄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가지금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비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가지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프로세스는 이제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는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손해액을 제가 엑셀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법인세 계산, 대표 개인의 피해,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 가지금 해결 방안, 그다음에 중장기적 해결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및 배당 퇴직금 관련 정관 규정 점검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정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변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사무실 변경해주면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가지금 최소화하고 현재 과거에 발생했던 가지금까지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가지금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지금 결국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표님의 가지금을 저희 쪽에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강의였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담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뭐 다른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 10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션을 통해서 음,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가지금 해결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대표님의 그 회사 규모에 맞게 또 대표님의 법인 매출에 맞게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맞게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5월 28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어제였고요. 비가 와서 저도 원래는 이제 가끔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제는 이제 움직이지 못했고 오늘은 비가 와서 또 오늘 아침에 좀 잠깐 운동하고 또 강의 찍고 내일은 저희 아버님 영월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 잘 살아 계신가? 예. 그래도 아들은 챙기는데 딸은 안 챙겨요. 뭐 제가 잘못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일은 아버지를 보러 네, 영월에 한번 또 갔다가 이렇게 또 다음에 또 다음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